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거두려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병뚜껑을 돌리다가 결국 손자한테 부탁했고 계단을 오르는데 난간을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놀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장 보고 온 비닐봉지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왜 자꾸 으샤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노화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 건강 수명, 그리고 존엄한 노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알려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 하나의 습관을 통해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꿔줄 겁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매년 약 1%씩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겨우 1%?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5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씩, 70대가 되면 무려 3%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계산해 보시면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전체 근육량의 40% 이상이 증발하는 겁니다. 팔 근육의 절반, 다리 근육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 비해 70대는 성장 호르몬이 무려 80% 감소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이 고스란히 근육으로 가는데 나이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밥은 먹는데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건 활동량 감소입니다. 나는 움직이는데?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60대 이후 하루 평균 걸음수가 3,000보 이하인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녹아내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계단, 턱, 화장실, 집 안 어디에서든 넘어질 수 있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4위를 차지합니다. 둘째, 대사질환이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 위험이 2배 늘어납니다.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도 따라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삶의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어렵고 외출도 무섭고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 가져오는 가장 큰 상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노화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80세, 90세에도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의대, 서울대 병원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항성 운동 충분한 단백질 근육 재생의 골든타임.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공식이 수십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걷는 능력을, 계단 오르는 능력을, 그리고 존엄한 삶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0에서 15% 증가합니다.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85세 어르신들도 12주 프로그램 후 악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왜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육이 다시 자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자극이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을 쓰면, 정확히는 저항을 받으면서 힘을 주면 근육 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손상이라니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손상이야말로 근육 성장의 스위치입니다. 근육 섬유가 손상되면 우리 몸은 이 근육이 약하구나.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근육 위성세포라는 특수세포들이 깨어나서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고 이전보다 더 굵고 강한 근육 섬유로 재건축합니다. 이 과정을 초과회복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비계를 세우듯 우리 몸은 다음번 자극에 대비해 더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백질이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근육의 8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겠죠? 연구 결과 시니어는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입니다. 계란으로 치면 12개, 닭 가슴살로는 400g 정도인데요. 한 끼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밤새 8시간 금식 후 아침에 단백질을 30g 이상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25% 더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환경이 개선됩니다. 저항성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합니다. 70대라도 운동 직후 1에서 2시간 동안은 20대 수준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짧은 골든타임이 근육 성장의 핵심입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먹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영양소를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신경근 연결이 강화됩니다. 나이 들면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약해집니다. 움직여 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은 이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합니다. 처음 2주 동안 근육량은 거의 안 늘어도 힘이 세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와 근육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운동으로 자극하고 단백질로 재료를 공급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이 활성화되면 80세의 근육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세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김 할머니는 집 밖 나가는 게 두려우셨답니다. 계단이 너무 무서워서 아파트 1층에서만 생활하셨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며느리에게 부탁하셨죠. 내가 짐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시니어 근력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나는 너무 늙었어. 무슨 운동을 해? 라고 망설이셨지만 딸의 권유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하는 것도 벅찼고 팔 들어 올리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천천히 할머니 속도대로 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있게 됐고 장을 보고 와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술래잡기를 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도 이런 힘이 남아 있었구나. 이제는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두 번째, 78세 박철용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철용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고 체중은 계속 줄었지만 힘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죠. 주치의 선생님이 할아버지 근육을 키우셔야 당뇨도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지만 믿기지 않으셨답니다.
운동하면 오히려 다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이 집에 간단한 탄력 밴드와 아령을 사다 드렸고 유튜브 보며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kg 아령도 무거웠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저녁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4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9로 떨어졌고 약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체중은 2kg 늘었는데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박철용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탄력밴드 운동을 빼먹지 않으신답니다. 운동이 약보다 낫네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세 번째, 83세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80 넘으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 선입견을 깨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작년 겨울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골밀도가 너무 낮고 근육이 없어서 다시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퇴원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 들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 잡고, 스쿼트. 매일 20분씩 쉬는 날 없이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병원 재검사에서 악력이 12kg에서 18kg으로 무려 50% 증가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 할머니의 말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짜였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절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일주일에 3에서 4번, 3개월 이상 멈추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근력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아침 단백질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집중하세요. 추천 메뉴는 계란 2개, 두부 반모, 우유 한 잔으로 단백질 약 30g을 채우시거나 또는 닭가슴살 100g, 검은콩 한 줌 그릭 요거트 또는 생선구이, 김, 된장찌개입니다. 단백질 30g 이상을 아침에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점심, 저녁에도 각각 25에서 30g씩 드셔야 하루 총 80에서 90g을 채울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씹기 힘드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하루 1에서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2단계는 오전이나 오후 저항성 운동 루틴입니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 또는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일주일에 3에서 4번 하루 20에서 30분 투자하세요. 집에서 아무 도구 없이도 가능합니다. 기본 5가지 동작을 각 10에서 15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데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일어설 때 허벅지에 힘을 주며 2초 동안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면 의자 팔걸이 잡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3초에 걸쳐 천천히 굽혔다 펴세요. 더 쉽게 하려면 벽과 더 가까이, 더 어렵게 하려면 벽과 더 멀리 떨어지세요. 세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데 무릎 위 허벅지에 힘주며 5초 버티고 좌우 각 10회씩 하세요. 네 번째는 탄력밴드 당기기입니다. 탄력밴드나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앞에서 좌우로 당기는데 어깨뼈를 모으듯이 등에 힘주고 15회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는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잡고 까치발 들기를 2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기를 20회 반복하세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운동 전 5분 스트레칭은 필수이고 팔 돌리기, 다리 흔들기 등을 해주세요. 숨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통증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근육통은 괜찮지만 관절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처음 2주는 적응 기간이니 무리하지 말고 절반만 해도 괜찮습니다. 3단계는 저녁 회복과 영양 보충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식사는 생선이나 닭고기,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 25에서 30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도 근육 회복에 필요합니다. 자기 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다리 쭉 펴고 앉아서 발목 당기기, 어깨 돌리기,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를 하고 깊게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푸세요. 추가 생활 팁을 드리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근육 회복에 수분이 필수입니다. 햇볕을 하루 15에서 20분 쬐시면 비타민 D 합성으로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7에서 8시간을 주무세요. 근육은 자는 동안 자랍니다. 산책 습관으로 운동 안 하는 날에도 하루 30분 걷기를 하세요. 오늘 몇 개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수첩에 기록해 보세요. 3개월 후 돌아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를 때 숨 덜 차고 병뚜껑 혼자 열리고 장 보고 와도 팔 안 아프고 손주 안아줄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저항성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이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답해줄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 세포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나 보세요.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싶으신가요? 혼자서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